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과 은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7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과 은의 사이클이 형성되면 최소 5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두 차례 10년의 기간 동안에 추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이고 장기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두 차례 모두 금값은 약 7배 상승이 나왔고, 이 은값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금보다 약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금과 은을 비교하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난 50년 역사 속에서 두 차례 모두 1대 32지점을 터치를 했고요. 또한 과거에는 1대 10지점까지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도의 은의 강세는 무려 1100%의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은투자는 금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지정학적인 불안과 통화 팽창, 산업용 수요가 함께 맞물릴 때 가장 큰 흐름이 나와주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상승 흐름을 받으면 은도 변동성은 매우 컸지만 강한 상승 흐름을 잡히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당시에는 신용이 마르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왔던 기간은 존재했습니다. 자, 이건 은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자, 이런 요인들도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금시대는 그리고 은시대도 큰 낙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변동성이 2배 이상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폭 가격이 하락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현재 은 산업용 수요는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으며 태양광,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이 트렌드입니다. 이 4차 산업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금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이 가치 저장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은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과 함께 오는 산업용의 수요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 5년 이상 더 크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으며 이 전기차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세계 각 국가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의 은 산업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 모두 해당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긴 흐름에서 봐야 되고요. 약 6개월간 추세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번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이제 신규나 기존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금의 가격이 아직 추세가 이어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금은 여전히 저렴하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은도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법한 위치에 돌았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조정이 오기보다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이 6개월간의 상승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점은 약 4개월 이상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2개월을 딱 보고 이번 해당 사이클의 단기 사이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COT 분석이라고 하죠. 수압 딜러들 쇼포 시점 물량이 증가한다라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시장에 잘못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이며 금과 은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게 결국에 본원 통화의 가치 하락이 그렇게 급속하게 하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본원 통화의 신뢰 저하가 자, 이제 급속도로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수압 딜러들의 쇼포션의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해갖고 은 가격이 폭락 이렇게 하는 자, 이런 현상들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없다. 만약이란 것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금과 은 투자는 진짜 돈을 갖고 있는 개념이며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은 원화 그리고 달러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해당 국가의 세금이 부족하고 통화 공급을 단행하여서 발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과거 근본이제, 은본이제가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들도 그 당시 국가들이 재정난이 발생될 경우에 통화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히려 이 금본이제를 실시했던 이런 과거 국가들에게서 금의 함량을 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금을 14K 자, 이런 식으로 줄여오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금이 함량이 2%도 채 안 되는 자, 이러한 현상들도 함께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발생되는 것이고 한 국가의 이런 통화는 결국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신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보다 수배에 달하는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신용 부채 사이클은 종국에는 터지게 되고 해당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생길 수 있으며 브릭스 연합체 이곳에서는 금을 기반으로 한 CBDC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과 은 투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 관점에서 바라만 봐야 되며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사이클 내에서만 들고 있는 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해당 사이클은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자,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팽창하는 현상들이 결국 금과 은의 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과 은으로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